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식으로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거를 하다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착한 아들로 자라온 남편은 부모님도 무척 사랑하고 저에게도 잘 해줍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훨씬 먼저라는 걸. 시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는 멋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농담이랍시고 첫 대면 날 본인의 아들보다 5살이 어린 저에게 30대라더니 생각보다 안 늙어 보이네? 우리 아들은 동안인데. 맹해 보인다 라고 말을 건네는 아버지를 남편은 구경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조심성 없이 하시지만 아기는 없으신 분 같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참 고상하시구나 하고 내가 결혼하는 사람의 부모들은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상냥하셨고 좋은 얘기만 오갔거든요. 그곳에서 첫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바로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첫 방문을 했습니다. 겉옷을 빨리 벗도록 도와주셔서 옷도 받아주고 과하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했는데 외투를 벗자마자 바로 앞치마를 올려묶은 머리가 헝클어트러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으신 채 입혀주시는 어머님.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게 하더니 바로 주방 도구와 식재료를 내주셨습니다. 이때 남편은 같이 하자며 구경만 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 관리가 안 되셨고 할 줄도 모르는 남편이 뭐라도 손대며 그건 저에게 주라, 내려놔라, 아무거나 짚지 말라며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버무리기 위해 나물에 비닐장갑 낀 손을 넣자마자 남편이 제가 하겠다고 졸라서 못 이기던 척 주었는데 서투른 남편이 얼마나 주물럭대야 하는지 감이 없어 하염없이 그 나물만 묻히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뭔가 일감을 주시고 귀엽고 손수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다고 바로 싸우고 싶지 않았고 한 번, 2번 참고 며느리 밥상에 많이 받아보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다음번에 한번 차려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덩그러니 내버려두지 않고 같이 했다는 이유로 중간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평소 커피를 즐겨 드신다고 하여 제가 사온 다과를 드렸습니다. 먹는 용도로 사기에는 비싸서 평소엔 먹지 않는 고가의 백화점 디저트였는데 시댁에 첫 방문하는 날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했던 디저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건 나중에 먹겠다며 바로 과도와 각종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깎으라 명정조로 말씀하셨죠. 남편은 같이 하자 했지만 시어머니는 과도가 하나밖에 없다며 저를 시키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역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같이 하자 말을 보탰으니 나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과도로 이것저것 껍질을 벗겨냈고 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메론도 과도로 깎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과일 깎아본 적이 없는데 칼이 너무 작았거든요. 저의 착각인지 고개를 숙이고 제가 과일 깎는 모습을 두 어르신이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뭇거리는 즉시 시어머니가 커다란 식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메론도 어찌어찌 잘라내고 긴장한 탓인지 처음 해보는 탓인지 손이 살짝 베었는데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껄껄 웃으시며 조심하라고 말씨만은 인자하게 말씀하셨고 배인 상처 때문에 남편은 다시 한번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죠. 시아버지가 꽤나 완강하게 말리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과일을 깎아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주먹만한 과일들이 이것저것 있었는데 메론만 2통을 잘랐고 성인 4명이 식후에 그리 많은 과일을 다 먹을 리가 없었는데요. 역시 잔뜩 남겼고 남은 과일은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으라며 제가 못 찾을까봐 락앤락이며 비닐이며 가져다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대접이었어요. 아, 이게 며느리라는 건가? 남편은 기분 좋게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그날 전화가 오셨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안부를 물으시곤 남편 밥 잘 챙겨주고 너 야근하느라 평일에 많이 늦는다고 하던데 혼자 저녁 먹고 오지 말고 퇴근하면 늦게라도 같이 차려서 집밥 먹으라는 겁니다.
걔는 혼자 두면 또 라면 먹는다고 늦게라도 챙겨주랍니다. 그리고 아침 차릴 시간은 없을 텐데 전날 미리 준비해두고 간단한 걸 차릴 건지 떡이랑 차 같은 걸로 때울 거면 떡은 잘하는 집에서 사줄 테니 냉동해두고 전날 둘이 먹을 만치 해동해두라고 하시곤 마무리는 그래 오늘 와줘서 반가웠다 하며 상냥하게 끊으십니다. 그럼 저는 6시부터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굶으라는 건가요? 일단 예라고 답했지만 황당해서 남편에게 첫 통화하는데 딱 이 얘기만 하고 끊으셨다며 사실만 전했습니다. 남편도 꽤나 당황했습니다. 그때까진 정식 부부는 아니었고 동거인이었죠. 이어서 푸념도 했죠.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직장 다니고 더 강도 높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출퇴근 거리도 내가 더 멀고 진짜 치사하게 따지자면 결혼자금 모자르게 해오는 것도 아니고 더 해오는데 내가 연상녀도 아니고 나 무슨 제 발로 식모살이 하러 들어온 것 같다고 부모님을 2번밖에 안 배웠는데 금세 쌓여버린 스트레스에 다다다 쏘아댔습니다. 남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고 매번 저런 일은 더해져 갔습니다. 나아지지 않았고 막말은 더 심해지고 식모 취급은 저를 편애하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였냐면요. 저 혼자 식모처럼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세 식구가 텔레비전을 보며 크게 웃을 때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바빠져서 주말에 한 번씩 출근을 하게 되었고 시댁 방문을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결혼 전엔 그렇게 회사역을 하게 되던 주말 출근이 진심으로 1년 내내 하고 싶더군요. 당당하게 시부모님 얼굴 보기가 싫어서요.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들렸는데 시아버지가 하루는 목소리를 깔고 저희 부부를 야단치셨습니다. 자주 안 온다고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에 주 2회 방문이면 잦다고 생각했는데 힘들고 싫은 와중에 참고 있던 저는 그 말이 여태 들었던 엿다 모욕거리보다 훨씬 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아기 없이 저를 한 대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칠 정도는 아니고 정말 사람이 너무 편하고 만만해서 친구 사이 한 대 퍽 치듯이. 웃긴 프로를 보다가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 집안이라는 게 답답하다고 한 대 장난으로 살짝 치신 건데 그간 쌓였던 일과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날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이때쯤 밥을 거의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파는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식사 대신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파우더 때문인가 뭔가 건더기가 있는 느낌에 그런데 밥을 넣으면 틀니를 한 것처럼 잘 씹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이가 아닌 것처럼요. 배가 고프면 과자 위주의 식사를 했고 집에서 1인분의 밥은 되는 대로 차렸습니다. 저는 안 먹지만 남편은 먹이고 싶었거든요. 이때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그랬습니다. 이거 챙길 수 있는데 건너뛰면 자꾸 마음속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볼 때마다 아들 밥 타령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거의 저는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매일 혼자 울음을 삼키며 잠들다 보니 환자 같은 모습이 외관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친정에 거의 안 갔습니다. 엄마는 아실 것 같아서요. 어쩌다 친정에 갈 때면 회사가 바빠 매일 밤을 새워 일 때문에 피곤한 사람인 양 간단히 식사를 하고 졸려서 자야겠다며 집에 오는 짧은 만남만 반복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어 혼인신고를 일찍 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안 좋은 걸 그나마 시아버지가 눈치채셨고 남편과의 사이는 이미 소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어디가 안 좋은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본인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속마음을 터놓으라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힘들다 핑계를 댔지만 그때의 속마음은 그냥 그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다면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입을 열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정말 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처음 뵀던 그날부터 현재까지 쭉 늘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험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맹세코 니네 엄마라던가 그 사람들은 시가에 그 집에 이런 낮춰 부르는 호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고인은 아니신 걸 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이라며 한마디 한마디 앞전에 쿠션을 깔면서 그래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부모님이 아주 잘하신 건 아니지만 네가 예민하잖아. 저는 저 한마디에 마지막으로 용기 내었던 제가 바보 같고 믿으면 안 될 것을 믿은 것 같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곤 엄마와 통화를 하고 오겠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생각 외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이혼하지 않도록 제 편을 들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분 자식들이 적지 않은 건지 요즘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해서인지 저를 보면 꼭 시어머니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며 상냥히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사과는 했는지를 물으셨다고 합니다. 안 했다고 하니 사과를 먼저 하고 오라 하셨답니다. 앞뒷말을 들어보니 시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대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유독 예민해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며느리를 달래주지 않았다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남편만 호출해 부모님과 얘기를 좀 하고 오겠다 하고 집을 나선 남편은 돌아와서 저에게 부모님과 나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많이 어리고 요즘 애들이다 보니까 윗세대를 이해를 못한다. 며느리가 예민하고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픈 사람을 우리가 너무 편하게 대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시댁에 방문하지 말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우울증 환자라 당분간 쉬어라? 남편은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모님이 배려해 주심을 생각해 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마음을 최대한 억눌렸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억지로 참은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질 않았죠. 저는 한 달을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댁에 방문하면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못 숨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괜찮다며 그렇게 한 달도 뵙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자주 가고요. 그러다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하더군요. 물경력과 많은 나이, 전체적인 경기 불량,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싫다 해서 실직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취업하면 스카웃되어서 출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로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쓰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첫 집 방문한 날부터 임신을 강요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방문 때마다 임신을 강요하셨고 저희 부부는 억대의 대출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만 몇 달째 생활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저축했던 돈을 대출을 상환하면서요. 저는 임신을 강요하실 때마다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안일 도맡아 하며 혼자 외벌이하며 빚 갚는 중인데 이 시국에 애까지 임신하고 싶겠냐고 확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효자이기는 한데 애아빠가 된다는 것에 거부감이 무척 컸고 저는 이 사람들의 손주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서 둘 다 임신은 거부했습니다. 임신만큼은 남편이 전면에 나서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부모님과 남편 간의 언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구경하고요. 남편이 임신 때문에 언쟁을 할 때마다 본인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대들었다는 거죠. 저는 단둘이서 진심이 궁금해서 진짜 애아빠가 되는 게 그리 싫냐니 절대 싫답니다. 저를 위해 방어막을 친 게 아니라 본인이 싫은 것이니 그리 강하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임신 강요를 넘어 전화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내 친구 땡땡이 알지? 그 며느리 나님이라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네. 그래서 아들 재혼시킬까 하더라고. 뭐 나라도 그러겠네. 친구들끼리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자유지만 저를 붙들고 얘기하시면 너무 큰 실례 아닌가요? 황당해서 대답을 안 했더니 임신 못해서 시댁에서 핍박받는 누구네 집 며느리 누구네 집 며느리 줄줄 나오더라고요. 아들 못 낳은 며느리도 본인은 아들만 있다 보니 손녀가 더 좋다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너무 황당해. 말하시는 족족 대꾸 안 했고 남편한테 그대로 전달했고 남편이 더 놀랐습니다. 부모님 그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더군요. 실언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당신 백수인 거라도 알면 저런 소리 못할 거 아니냐며 당장 몇 달째 놀고 있고 재취업도 불투명하고 곧 마이너스 통장 쓸 거라 전달하라 시켰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걱정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해서 바로 그날 퇴직한 걸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임신 타령 일시 중지네요. 이후 식사 자리에선 한층 부드러운 표정의 시부모님, 외벌이가 이렇게 당당한 건가 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버지들 외벌이 시절엔 며느리들 서름이 더 심했나 봅니다. 저도 처음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고 아예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대출이 많다 보니 당장 저 혼자 버는 돈으로 둘이 살기에는 부족한데 혹시 남편이 기숙사 있는 직장 구하면 이 집은 다시 세 주고 친정에 들어가서 돈 아낄까도 생각한다고요. 빨리 빚 갚고 진짜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우리나라 경기 불황이라 어떡하냐고. 저는 아직 젊어서 이직이 쉬운데 제 자리 남편 주고 싶다고요. 야근도 많고 고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직하는 게 쉽다고요. 쓰느듯 지으시며 그래만 연발하던 부모님. 늙으신 모습에 제 몇 마디에 아들의 실직 소식에 기가 죽어 계시니 갑자기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닌데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엉뚱하게 남편만 밉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제 편이 아닌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왜 제 편이 아닌 건지에 대해 너무 밉더라고요. 옛날 며느리들은 가난한 친정에 먹고 살만한 시댁에 시집와 남편 벌이만 바라보느라 서러웠다면 지금 저는 경제력이나 사회생활이나 전혀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식모 취급에 서러워야 하는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쉽지 않고 계속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일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차 며느리예요. 올해로 3살 된 아기 키우고 있고요. 결혼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의 딴지 걸기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한 번씩 사이다를 먹여줘서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장남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시어머니만 생각하는 효자일까 봐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몇 가지 일들을 적어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점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다 같이 대형마트에 구경도 할 겸 장도 볼 겸 갔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뭘 골랐는데 시어머니가 못 사게 하셨고 남편이 그냥 사려고 하니까 왜 사냐며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땡땡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이거 안 사는 게 맞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물에 타먹는 비타민유여서 굳이 못 사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전 남편이 회사에서 먹는다고 하니까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딱 표정을 바꾸시더니 너도 이제 반항 시작이니? 너 방금 점수 왕창 깎였다? 이러시더라고요.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워낙 이것저것 눈치 봤던 신혼척이어서 그런지 그 표정과 말투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점수 까이면 뭐 어쩌라고 이러고 넘어가긴 했었고 집에 와서도 저에게 자기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런 소리를 했는데 자기도 스트레스였다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냥 이런 건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제가 3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할머니보다는 엄마 아빠에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저희 아기는 낯가림이 좀 심했어서 시어머니에게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면서 네가 이러면 할미는 너무 슬프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너 할미한테 점수 깎였어? 이렇게 마무리하시거든요. 이게 만날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사실 저도 참 듣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우 진짜 그만 좀 해 엄마 듣기 싫어 죽겠어. 그 점수 깎이면 어떻게 되는데 땡땡아 이 점수 깎여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점수 많이 받는다고 좋을 것도 하나 없다.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아니면 니네 장인, 니네 장모 이렇게 부르셨어요. 처음엔 실수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실수가 아니구나 했어요. 저만 이게 거슬리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그랬나 봐요. 또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부르는 걸 듣고 남편이 웃음기를 싹 빼고 진지하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엄마, 나 처갓댁에 가면 꼭 물어보셔. 사돈께서는 건강히 잘 계시지? 라고. 그런데 엄마는 니네 장인, 니네 장모, 니네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반대로 장인어른이 나에게 니네 엄마 잘 계시니? 라고 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 같은데 엄마는 어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이건 더 입에 익어버리기 전에 꼭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무안해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작 나는 내 부모님을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고치자고 하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이 호칭만큼은 제대로 불러주고 계신답니다. 초반에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는 받고 지냈었겠죠.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연락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 때부터, 아니 시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리고 나서부터 저에게 안부 전화를 요구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너무 그러시니까 힘들었지만 결혼도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시니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괜히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전화 자주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다가 제가 한 이틀 정도 전화 안 하면 바로 전화하셔서 그러세요. 넌 시어머니가 잘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라고요.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남편이 옆에서 계속 보면서 알게 되었나 봐요. 그냥 별말 없길래 남편도 안부 전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약간 서운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보니까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낚아채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듣지도 않고 바로 엄마 그만 좀 연락해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얼마 전에 어머니랑 통화해서 연락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끼리 모여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날도 모여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제 앞에 반찬이나 이런 걸 놔주면서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게 보기 싫었나 봐요. 오빠 착착 좀 해. 엄마랑 나도 있거든? 우리는 챙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나 있든가. 오빠 진짜 언니랑 결혼하고 진짜 이상해졌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랑 엄마 챙겨주고 나름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안 그래? 이러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은 항상 저에게선 멀리 있다 보니 남편이 조금 밀어준 것 뿐인데 꼭 저랑 결혼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누이 때문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푹 하고 웃어버리더라고요. 설마 내가 결혼 전에 그랬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여튼 그래. 그럼 내가 결혼했으니 이젠 금토하게 지내자. 이렇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해버리더라고요. 제 편이 되어서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꼭 저랑 시누이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세요. 특히 외모로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키도 얼굴도 몸매도 제가 낫거든요. 제가 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요. 백화점에서 제 옷 사주신다고 가셔서 골라주시고 저한테 입어보라고 하신 뒤에 꼭 시누이에게 입어보라고 하세요. 그래놓고는 극찬을 하십니다. 키도 작고 비율도 별로고 오죽하면 백화점 매장 직원분도 며느님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옷대가 참 좋은 며느님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냐며 시누이가 더 예쁘다고 하세요. 아니 제 옷 사주시러 가셔서 시누이에게 입혀보고 예쁘다고 하실 거면 굳이 절 왜 데리고 가시는 건지? 그날 기분 나빠서 그냥 저 옷도 안 사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날 옷 한 벌 건졌고요. 남편에게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제 기분이 나빠 보여서였는지 계속 묻길래 이러저러했다 말을 했더니 솔직히 자기 동생이어도 그리 예쁜 편도 아닌데 엄마가 오버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신우이가 엄청 화려하게 투톤으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쩜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리냐면서 또 극찬.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뻐서 어쩌냐면서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땡땡아, 이 정도면 네 신우이 길거리 캐스팅 당할 것 같지 않니? 예쁜데다 스타일도 좋아서? 이러시는 겁니다. 속으로 어머니 너무 심하시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먹던 밥을 뿜더니 엄마 지금 장난해? 지금 우리나라 연예계를 모욕하는 거야? 에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길거리 캐스팅 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엄마 개그맨은 길거리 캐스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장 없어도 웃긴 애로는 뽑힐 수 있겠다. 거참 간만에 엄청 웃겼네. 이러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남편의 이 말들로 정말 몇 년간 은근히 말도 안 되게 비교질 당했던 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에요.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보니 음식 가짓수도 많고 해서 이틀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해요. 시누이는 아끼시는 건지 일도 안 돕고 꼭 일이 있다면서 사라지곤 했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며느리의 일이려니 하고 그냥 군말 없이 했는데 이런 날에 꼭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안 아프고 남편이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다 잘 되는 게 다 제사를 잘 지내서라고 조상님들 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실증 나고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매번 말씀하시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 명절에도 상차림 해내느라 쪼그리고 앉아서 내내 음식 준비하는데 또 조상님들 덕 보려면 저보고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조상 덕을 보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기 한국에 없어. 다 명절에 해외여행 가지. 쉰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조상 덕 보려고 장만하는 거는 왜 며느리만 해야 돼? 땡땡이, 걔는 우리가 덕 쌓아놓는 거 그냥 낼름 받아 처먹기만 한 거야? 걔부터 불러. 다음번에도 없음 우리도 안 해. 어휴,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져.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남편이 사이다 마시게 해준 일화를 한번 적어봅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겪는 저로서는 굉장히 시원했던 일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렇게 한 번씩 꼭 속상하게 해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면서 이런 시원한 멘트 날려주는 남편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고맙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 정말 고마워. 나도 잘할게.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팔자 자기가 꽂나고 하더니 제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헛웃음이 납니다. 저는 남편을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소개해준 친구가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꽤 잘 나간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도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 줄은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여튼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사업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요. 연애 시절 정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던 남편의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결혼한 제 탓이 크죠 뭐. 여튼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너무 외박을 자주 하더라고요. 한 달에 6, 7번은 외박을 했고 외박을 하지 않은 날이라 해서 일찍 오는 게 아닌 새벽기가. 신혼인데 도저히 이런 생활을 참기도 힘들고 화가 났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편은 뭐든지 제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줬었기 때문에 더욱더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요. 왜 외박을 하냐고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고요. 자기는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이렇게 계속 바가지 긁을 거면
자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니 나가버리겠대요. 아니,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피곤한데 짜증낸다고 나간다고 하니 저도 화가 나서 그러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댁으로 가버렸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저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아니면 새벽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내셨어요. 다 남편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등 따시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서 남편은 저에게 사업을 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럼 도대체 무슨 일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이제 너도 알 때가 됐으니 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일은 룸을 운영하는 거랍니다. 세상에나. 아니 물론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살면서 그런 곳을 가본 적도 없고 TV나 영화 속에서나 봐왔어요. 그리고 저랑은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걸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관리해야 하고 아무래도 밤장사다 보니 늦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남자가 큰일을 못한대요.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저는 충격을 먹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그날 남편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듣고 이제 됐다 싶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뭐랄까요? 마음이 싹 씻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한 채 지냈어요. 새벽에 퇴근해서 오다 보니 얼굴 볼 일도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어쩌다 빨리 오는 날엔 꼭 싸우게 됐습니다. 크게 싸웠던 일은 외박이었어요.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새벽에라도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고 외박은 싫다고 했더니 또 바르르 떨면서 저에게 폭언을 하고 난리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시어머니 댁으로 가버린 거죠. 이런 태도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뽀르르 가버리니 역시나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는 애가 멍청한 거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를 알아듣게 해줬는데도 왜 변하는 게 없어? 이런 생활이 싫었으면 결혼은 왜 했니? 라고 하시길래 전 이런 일인지 모르고 속아서 결혼했다고 했더니 쌍욕을 하셨습니다. 지희가 선택은 해놓고 이제 와서 사귀니 뭐니 그 주댕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외박하고 들어오면 어제 밤을 보낸 여자는 어땠어? 어제 일은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서 따뜻한 국을 끓여서 먹이고 해야 했다네요. 남편이 하는 일이 그런 관리를 하는 건데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며 그런 걸 따뜻히 보듬어 주라고 저랑 결혼을 시킨 거라고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죠? 아무리 그런 쪽 일을 하고 계신다곤 하지만 어쩜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정말이지 황당하더군요. 지금 시어머니 말씀을 생각해보면 남편이 외박을 한다는 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있다가 들어온 거란 말인 건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이라는 인간을 따뜻히 보듬어주고 먹을 걸 챙겨주라고 하는 게 이게 개소리가 아니고 뭔가요? 너무 짜증이 나서 저는 그만 살면 그만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생각했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그냥 일 때문에 단순히 늦어져서 외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더럽고 이렇게는 못 살겠고 친정 엄마에겐 뭐라고 해야 하나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벨 누르는 소리 때문에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집 앞에 오셨더군요. 문을 열어드렸더니 냅다 제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딱 후려쳤다는 게 맞아요. 뺨을 그렇게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년 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뭐 어디를 찢어버리고 파버리고 차마 제 입에 담지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쌍욕을 해대시더니 순하게 보이고 해서 우리 아들 편안하게 해주려나 싶어서 좀 모자라 보여도 결혼 허락했더니 어디서 감히 벌써부터 바가지를 긁냐고. 남자한테 여자란 정말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을 짜증나게 하냐고요. 내 아들이 사정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러저러하다 말을 했으면 들어 쳐먹고 알아서 길 것이지 이렇게 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자기 아들한테 뻣뻣하게 굴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뻣뻣하게 구는 것들한테는 매밖에 답이 없대요. 세상 이렇게 모욕적인 날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도 말로 당한 모욕이 너무 힘들었네요.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런 말을 들은 나라는 인간은 그냥 죽어도 되지 싶을 정도로 치욕스러웠네요. 지금 이렇게 나 때리고 욕하고 한 거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아들과 헤어졌으면 하시는 것 같으니 당장 그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그런 건 잘도 알아듣는다면서 당장에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저같이 고분고분하지 못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 자기가 찾아서 결혼시킬 거래요.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별게 들어와서 자기 속을 긁는다는 그 여자. 이혼도 저에게 곱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 중에 현재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저랑 결혼하고 다른 여자 남편이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느낌상 거기서 일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 버겁네요.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라면 그 증거라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너무 일찍 집에서 나와버린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그 집에 더 있다간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짐 싸던 동안에도 신혼집에서 나가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없었고요. 그 이후 남편에게 전화와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좀 얌전히 닥치고 있었으면 자기가 돈이라도 벌어다 주고 그걸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보고 미련하다고요. 자기 엄마 심기를 건든 이상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배신감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더니 듣기 싫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친정엄마 집으로 짐을 싸서 나온 상태인데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갑자기 닥친 일에 정신도 없고 솔직히 시어머니란 여자가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평범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 그것도 무섭고 저에게 했던 폭언이나 제 뺨을 때린 것만 해도 저나 친정 엄마한테까지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요. 그냥 저는 고분고분 합의 이혼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산 기간이 길지 않으면 위자료나 이런 것도 못 받는다고 하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별탈 없이 이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글 올려요. 제 상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글도 뒤죽박죽인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꼭 읽어주시고 저에게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살, 5살 된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가끔 제 속을 터지게 만드는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하면서 물론 좋았던 날도 많았지만 얄미웠던 적이 더 많았던 터라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남편은 말로는 절대 안 지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본인이 잘해서 그러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만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말로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게 가끔은 귀여운 수준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한 번씩은 저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평소에 집안일을 1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들 둘 키우다 보면 빨래도 어마어마하고 치우고 뒤돌아보면 또 난장판이고요. 하루에도 허리 필 새 없이 그거 치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퇴근해서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들한테 심부름만 시키죠. 애들이 놀아달라고 아빠 아빠 하면 씻지도 않은 발로 애들 등이나 엉덩이를 밀며 엄마랑 놀아
라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안방문을 닫고 들어간 후에 문까지 잠궈요. 그리고 혼자 휴대폰하고 안방 TV 보고 그러고 있어요. 평소에 애들에게 그러는 건 그냥 회사 다녀와서 피곤하니까 하고 제 나름 많이 참아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살, 5살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몸도 피곤한 데다 하루 종일 애들과 놀아주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정말 제 에너지를 바닥까지 다 써야 끝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몇 년을 보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가끔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 들고 여튼 그랬었어요. 애들 키우는 엄마라면 아마 다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유학을 갔다가 그곳에서 현지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시댁에서 한 달씩 지내다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정확히 며칠에 오시는 거냐, 마중이라도 나가야 하니까 알고 있어야겠다 했더니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만 누나 데리러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누나 식구들 바로 픽업해서 누나가 가고 싶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올 거래요.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속초라네요. 3박 4일 일정이고 이미 회사에다가 연가도 내놓고 했대요. 그럼 나도 알고 있어야지. 그럼 그날까지 여행 갈 준비 해놓으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시누이 식구들 셋에 시부모님 이렇게 해서 다녀올 거래요. 당신은 평소에 피곤하다고 하는데 괜히 여행까지 다녀오면 시댁 식구들의 애들까지 챙기려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뺐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랑 애들만 남겨두고 속초로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건 거야? 했죠. 그랬더니 당신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당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그러길래 마음 한번 가다듬고 말했죠. 나도 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답답하고 바람 쐬고 싶고 그랬어. 간만에 형님도 오신다고 하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때까지 준비해 놓을게. 했죠. 그랬더니 차에 좌석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추가 인원 셋은 어렵고 지금 와서 다 바꾸면 이도저도 안 된대요. 속에서 열이 나더군요. 적어도 저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주 뒤에 일정이면 충분히 이리저리 맞춰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 본인도 활동적이고 가만히 있지 않은 아들 둘은 좀 떼놓고 여행을 가고는 싶고, 그런데 애들만 두고 갈 수도 없으니 저까지 딱 두고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한적하고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지 않답니까? 너무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 검은 속내에 뻔히 보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더 열내진 않았어요. 그동안에 쌓인 것도 있었는데 그래, 나도 너한테 복수한다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본인도 눈치가 저 여자가 이렇게 조용히 끝낼 여자가 아닌데 싶으면서도 조용히 넘어가주니 좋아하더군요. 애교를 부리고 가기 전까지 본인이 집안일도 돕고 그러겠다면서요. 그렇게 애들과 남편이 잠들고 나서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하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안 간다고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이자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 어디를 가기로 했고 몇 시쯤 내리고 일정을 술술 풀더라고요. 정말 신이 나는구나 하고 속으로 웃어줬습니다. 여튼 시누이가 도착한다는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도 출발했고 저도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초에서 남편이 머무르기로 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방이 3개가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2개의 방은 좀 큰 곳이었고 나머지 방 하나는 작은 곳인 걸 보니까 여기가 남편 방이구나 알겠더군요. 그렇게 먼저 체크인을 했고 카운터에 특별히 부탁도 해두었죠. 와이프인데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 중이라서 꼭 체크인했다는 사실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그분도 알겠다는 듯 그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숙소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그 시간까지 차 안에서 있었던 게 피곤했던지 마침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보이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도 바람 쐬고 싶어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친정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 애들까지 데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한데 저 먼저 서울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눈물도 글썽해주면서요. 그리고 후다닥 꼬리가 잡히세라 운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집으로 왔어요. 그 사이 참 전화도 많이도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친정집에도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터라 엄마가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평소에 저희 친정엄마도 남편이 집안일 하나 안 도와주는 거야 이해하는데 애들과도 잘 놀아주지 않고 항상 전화 제 남동생에게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해 하셨었는데 이번에 저랑 애들만 쏙 빼서 여유롭게 여행까지 다녀오려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좀 나셨었거든요. 여튼 그렇게 친정에서 3박 4일을 잘 보냈습니다. 중간에 남편과 통화 한 번은 했죠. 아주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시원했던 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다 제 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화가 났고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게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애들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우리 손주들까지 같이 다니니 너무너무 좋구나. 사돈어른께 잘 해드려라 이러시고 옆에서 시누이는 애들 걱정 말고 좀 쉬고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다 잘 놀고 있어 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일부러 그때 여행 가서 남편을 다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랬겠나 싶어서 아주 혼쭐이 나보라고 더 안 도와주셨다네요. 아주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효자나들 좀 했더라고요. 평소에도 난리 부르스를 추는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었지만 새로운 곳에 가니 더 신나서 행동이 과해졌나 보더라고요. 가는 식당마다 왔다 갔다 구경하다가 그릇 깨먹고 장식품 잡아당겨서 깨먹고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마트에 들러 장 봐서 먹기로 하고 마트를 갔는데 그곳에 있는 시식은 다 하겠다고 떼쓰고 울고 가지고 다니던 이쑤시개로 랩핑해 놓은 한우 원뿔 소고기를 쑤셔 놓아서 다들 그날 저녁은 한우로 포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는 애들 덕분에 좋은 거 먹었다며 재미있어 하시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남편 얼굴은 흑빛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 숟가락 더 얹었습니다. 여행도 나 빼고 다녀왔는데 그 소고기 비용 생활비로 할 생각은 아니지? 당신 용돈으로 처리해 라고요. 그렇게 3박 4일 동안 남편은 애들에게 탈탈 털려서 오고 애들은 아빠가 정말 신나게 놀았다면서 아빠가 좋다며 활짝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아빠랑 많이 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아이의 말에 짠한 마음도 들었고요. 여행에서 돌아오시면서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식구들까지 오셨는데 아들 둘 노는 걸 보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좋은 시부모님이셨고 시누이였는데 어찌 보면 화나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 편에서 생각해 주시니 눈물 찔끔 날 뻔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저는 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 한 번을 했네요. 애들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냐던 남편이 이젠 저에게 그런 소리 일절 안 합니다. 여전히 집안일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애들과 놀아주려는 노력은 한 번쯤은 이런 복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